미국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이 1분기 대비 3.8%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산관리국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방공무원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A시가 런던 캐년 공원에 100만 달러 규모의 화장실 건설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주민들은 예산이 과도하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1,000만 가구 이상이 다음 달 전기요금 환급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식료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과일과 채소는 물론 커피 가격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2분기 미국 경제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매장 수백 곳 폐점과 900명 추가 인력 감축을 발표하며 고용시장의 불안은 여전한데요.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 대비 3.8% 증가한 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반등했습니다. 2분기 GDP 상승은 수입 급감에 따른 무역 적자 축소가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지난 1분기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을 앞당기면서 GDP가 위축됐지만 2분기에는 상품 유입이 줄면서 GDP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2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이 2.5%로 양호했던 것도 경제 성장을 떠받쳤습니다. 경기 불안과 관세 여파, 고용시장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The U.S. economy once again proves to be more resilient than had been thought. And obviously it's had a lot thrown at it in recent years.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4,000건 줄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이후 2달여 만에 신청 건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시장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올해 초 약 1,000명 감원에 이어 추가로 900명의 본사 인력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달 안에 전체의 1%에 해당하는 매장 수백 곳을 폐점할 예정입니다. A lot of companies are doing the same right now. They are weeding out non-performing stores, not making their profit margins. 미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둔화해 미국의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에스컬레이터와 프롬프터 사고는 모두 미국 측 직원의 실수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악한 파괴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이 이어지자 유엔 사무총장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뉴욕 유엔 본부 건물에 들어섭니다. 총회 참석을 위해 2층으로 이동하려는 순간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멈춥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의아하다는 얼굴로 뒤를 돌아봤고 굳은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보자는 듯 검지를 치켜 세운 뒤 걸어 올라갔습니다. 트럼프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The two things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a bad escalator and a bad teleprompter. 유엔은 미국 대표단 촬영 담당자가 비상 안전장치를 작동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미국 쪽이 운영한 연설 프롬프터 문제까지 묶어
분명 사악한 파괴 공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비밀 경호국이 철저하게 감시하는 유엔 본부 내에서 공작을 펼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날 MBC 취재진은 두 차례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을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옥상에 저격수가 배치되고 인도 위의 사람들까지 이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이 경호 당국도 철통 경호에 나섰습니다. 인근 지역 8개 구역 모두 통제하고 있고 이렇게 사전에 발급받은 허가증이 아니면 기자들도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가 공식 서한까지 보내 항의하자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미국 측에 해명했습니다. 앞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7개 전쟁을 끝내는 동안 유엔은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았다고 공개 비난했고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직후 내게 중요한 건 수백만 명의 고통을 멈추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응답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홍입니다. 유엔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경제였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서 글로벌 금융계 거물들에게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미국 내 마지막 일정으로 세계 금융의 심장 월가의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원인들을 제거해 주가가 더욱 올라가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저평가 원인으로는 남북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주가 조작 등 시장의 불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좋은 주식이라고 사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물적 분할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맹이가 싹 빠져나가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에 엄정 대응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북한 1년 국내 총생산의 1.5배에 가까운 한국의 국방비 규모를 언급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조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도 앞으로 많이 개선되게 될 겁니다. 또 대한민국의 산업을 첨단 기술 분야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미국 시티그룹 회장과 골드만삭스 사장, JP모건 최고 경영자 등 금융계 유력 인사들 20여 명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도 정부기관 관계자들에 더해 신한과 하나금융지주,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금융, 재계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자본시장 육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새 정부의 금융, 외환시장 정책을 소개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는 기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 서밋을 마지막으로 3박 5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투자 금액을 더 늘리고 투자 방식도 미국에 더 유리하게 바꾸라고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7월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상호관세 합의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미국과 상호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후속 협상은 2달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부분을 현금으로 달라는 미국 측과 대출 보증 방식을 유지한다는 한국 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 미국이 투자 펀드 금액을 더 높여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인사에게 기존에 약속한 3,500억 달러를 증액해 최종 금액을 일본의 5,500억 달러에 가깝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이 일본 수준에 크게 근접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지만 일본과 동일한 조건을 한국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대로라면 우리 정부에게는 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달 초 5,500억 달러를 미국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원금 회수 뒤엔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이 한국과 합의 내용을 미세 조정하고 있다며 극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미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약속한 투자금은 선불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That's up front. We're taking in tremendous amounts of money with tariffs.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자신의 관세 부과로 미국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일본과 합의한 방식을 한국에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백악관이 정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방 공무원을 대규모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산관리국은 어제 각 정부 부처에 보낸 메모에서 이달 30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 운영이 중단될 경우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부처는 대규모 감원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의회는 예산 협상 과정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과 메디케이드 예산 복구 문제를 둘러싸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정치적 협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백악관은 셧다운을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며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2013년 정부 셧다운 당시 약 85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휴직에 처한 바 있어 예산안 결렬 시 많은 공무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시가 러년 캐년 공원에 약 100만 달러 규모의 화장실 건설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시는 최근 인기 있는 하이킹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 러년 캐년 공원 입구에 96만 달러를 투입해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년 캐년 공원은 연간 200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하이킹 명소지만 현재 이동식 화장실만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러년 캐년 가디언스 단체는 업체의 견적을 문의한 결과 50만 달러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적했고 지역 주민들도 작은 화장실 2칸을 설치하는데 1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two-stall bathroom with an exterior sink. For $1 million, which is absolutely insane. 또한 화장실이 건설되면 지역 주민들이 지켜온 공간이 상업화될 뿐만 아니라 위생 문제와 통행량 증가, 노숙자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한편 LA시는 수년간 등산객과 방문객으로부터 화장실 설치 요청을 받아왔으며 공원관리국의 일반 기금이 아닌 공원 이용료와 별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1,000만 가구 이상이 기후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 요금을 환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환급이 기후 크레딧의 일환으로 2045년까지 총 6천억 달러가 전기세 크레딧으로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는 가정용 고객에게 7억 달러, 중소기업 고객에게 6천만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며 전기요금 기준으로 35달러에서 최대 259달러까지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크레딧은 PG&E와 남가주 가스컴퍼니, 사우스웨스트 가스 등 약 1,150만 가구에 적용됩니다. 이번 환급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른바 캡앤인베스트로 온실가스 배출의 비용을 부과해 배출량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주정부의 정책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80대 여성이 사회보장국 시스템 오류로 사망자로 잘못 등록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86살 사라반 루베는 지난 2016년 4월 1일 LA 통합교육구에서 특수교육 교사로 은퇴했지만 같은 날 사회보장국 기록상으로는 사망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사망자로 잘못 등록된 후 루베는 메디케어와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제외됐고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가 정지됐으며 수년간의 연금 지급도 중단됐습니다. 가족들은 2023년에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사회보장국에 여러 차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루벤은 뇌졸중을 앓고 있어 메디케어와 건강보험 시스템 없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가족들은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잘못된 판결로 38년간 구금됐던 남성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고등법원에 따르면 잘못된 판결로 지난 1983년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기소돼 38년간 구금 생활을 해온 72살 모리스 헤이스팅스가 2,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헤이스팅스는 1983년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수차례 결백을 주장하며 DNA 증거 분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2021년 캘리포니아 검찰이 DNA 검사 결과 헤이스팅스와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내며 2023년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DNA 분석 결과 진범은 케네스 패크넷으로 확인됐으며 패크넷은 1983년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된 뒤 2020년 교도소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큰 유죄 판결 보상금 사례로 기록되며 법 집행기관의 공정성과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람쥐가 행인들을 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샌 라파엘의 루카스밸리 지역에서 야생 다람쥐가 산책하는 사람들의 다리와 팔 등을 핥히고 달아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명은 응급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마린 휴메인은 야생 다람쥐에게 사람들이 먹이를 주면서 경계심을 잃고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람쥐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정부와 협력해 포획, 퇴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여행 중이던 캐나다인 관광객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쉐보이건 폴스 경찰국은 어젯밤 12시쯤 먼로 스트리트에서 캐나다인 조반니 마이클 로빈슨이 달리는 차량에서 가해진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빈슨은 골프 여행을 위해 위스콘신주를 방문 중이었으며 사건 직전까지 술집에서 시간을 보낸 뒤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f this was a true drive-by, it's something to be concerned about? Could this happen again? Possibly. 경찰은 어두운 색의 소형 SUV에서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가운데 가정 식료품 물가지수는 7월과 8월 사이 0.6% 상승해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약 30% 가까이 오른 수준입니다. 품목별로는 과일과 채소가 전반적으로 올랐고 특히 커피 가격은 전달보다 3.6%, 지난해보다 20.9%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산 원두에 50%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입 비용이 크게 늘어난 데다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키오스크 운영에 직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롱비치시 의회는 매장 내 절도 예방과 직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키오스크 세대당 최소 1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한 번에 15개 이하의 물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This was not about just, who's working where. It was how do we make sure that no employee ever feels like they are helpless and without the ability to protect themselves in a work environment from the public. 이에 따라 롱비치 본스와 알버슨 등 일부 매장에서는 키오스크가 아예 폐쇄됐고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계산 시간이 길어졌다며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Definitely adds a lot of time since it took so long to wait in line to get my groceries. 시 당국은 각 매장에 3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를 넘기면 하루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치킨 브랜드 치맥킹이 미국 서부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치맥킹은 미국의 일식체인 가부키와 롯데칠성의 맥주 크러쉬와 협업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주 등에서 오는 11월 22일까지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선한 맥주, 그리고 맛있는 치킨, 그리고 그 속의 문화 공간, 그리고 이제 다른 브랜드는 없는 저희들만이 갖고 있는 치맥 전문 매장으로서 저희 치맥킹이 미국 분들인데 저희 한국 치킨의 맛을 좀 더 보여드리고 또 시장이 확대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This chicken, it is more flavorful and has a really good crunch to it too. I like crunchy chicken, and that's personally my preference. Definitely 10 out of 10. Yeah, I would say it was really good. 이번 행사는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곁들이는 이른바 K-치맥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치맥킹은 지난 2018년 대구에서 시작해 현재 미국 포틀랜드와 필라델피아의 매장 4곳 등 국내외 22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일본과 베트남에도 진출해 세계 시장 확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러시아산 드론과 전투기의 영공 침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덴마크에서 정체불명의 대형 드론이 포착됐습니다. 내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잇따른 드론 사건에 덴마크 당국은 하이브리드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두운 밤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빛이 선명하게 포착됩니다. 덴마크 북부 올보로 공항을 포함해 최소 5곳의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에서 대형 드론이 동시에 목격된 건데요. F-16과 F-35 전투기 기지가 있는 남부 스쿠리드 스투룹 공군기지도 포함됐습니다. 일부 공항은 일시적으로 폐쇄됐다가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명백히 우연이 아니며 이것을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나토 동맹 간 긴급 협의를 위한 나토 4조 발동도 검토 중입니다. 예멘의 수도 사나 곳곳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25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고 예멘 당국은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쏜 드론이 이스라엘 최남단 항구 도시 에일라트에 떨어져 20여 명이 다친 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군은 군용기 수십 대를 띄워 후티 참모본부와 군사기지, 홍보본부 등 안보 군사시설을 집중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후티가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지뢰지 미사일을 반복 발사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지만 권력의 중심부는 예외가 될 수 있다며 러시아 크렘린궁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크렘린 관리들은 방공호가 어딘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진해보자고 답했다면서 내 목표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지 권력 유지가 아니고 전쟁이 끝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이 영국 유명 여행 문화 정보 잡지 타임아웃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순위 6위에 올랐습니다. 타임아웃은 물레동이 철강 금속 가공 산업의 중심지에서 서울의 대표적인 예술 거점으로 변모했다고 소개했는데요. 낮에는 여전히 작업실에서 망치질 소리가 들리지만 밤이 되면 네온사인과 벽화로 장식된 골목길이 카페, 레스토랑, 술집으로 변신해 독특한 매력을 선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타임아웃은 공장을 개조한 카페에서 아침 커피를 즐기고 향수 공방과 기념품 가게, 맛집과 주점을 오가며 하루를 보내보라고 추천했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는 일본 도쿄 진보초가 차지했으며 벨기에 보르그하우트, 브라질 바라푼다, 영국 캠버웰, 미국 에번데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곳,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검찰청 해체가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밤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저녁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4시간이 지난 오늘 저녁 무렵 강제 종료 후 표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주 있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걸로 보이는데 검찰청이라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까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셈입니다.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는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는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이 얼기설기 만들어온 정부조직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입니다. 이제 검찰과 검찰총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가 개탄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을 필리버스터까지 걸면서 반대하는 야당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쟁점 법안 중에 하나였던 금융위원회 개편안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현행대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의 거센 반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금융당국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초기 금융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내란 재판을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는 나오기로 했고 재판 과정은 모두 중계를 통해 공개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기존 내란 재판 출석을 11차례나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공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은 모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가 내란 특검이 특검법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며 낸 중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따라서 재판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 및 중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재판에 이어지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신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법정에서 불허 이유를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실질적 방어권 보장 등을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신문에서도 건강 악화 등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기존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점을 들며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을 재차 강조하며 법관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시작됐는데 민주당의 문제 제기 방식이 사법부 내부 자성의 목소리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지난해 임명식에서는 법 조항을 인용한 부분을 빼면 독립을 언급한 건 한 차례뿐이었는데 올해는 재판 독립을 5차례 언급했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규현 재판장에 대한 윤리감사 결과 발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적인 생활에 대한 주의도 길어졌습니다. 재판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법관의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신독의 정신을 되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를. 한편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앞서 보고서를 통해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이나 구속 취소 같은 결정이 사법부의 신뢰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사법부와 여권의 대립 같은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한 평판사는 한덕수 회동설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규현 재판장을 억지로 직무 배제하는 게 오히려 사법 독립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9월 25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